위원회에서 한번 다뤄볼 예. 법안은 어떤 것과 관련된 것들 한번 다뤄볼까요? 춘삼이 집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음. 돈부터 챙겨야죠. 와 진짜 엄청나다. 아, 춘삼이 나가야 돈부터 챙겨야죠 빨리. 눈앞에 있는 거. 예, 사경 주십시오. 사경 줘야 된다. 예. 김도현 변호사님 혹시 사경을 안 줘도 된다의 입장을 취하실 수가 있나요? 네, 저는 안 줘도 된다는 입장이에요. 아, 원래부터? 네네. 안 줘도 그 되죠. 직원들도 그렇게 쓰시고 그러는 거 아니죠? 느낌 오는데? 잠깐만. 지금 약간 우리 직원들 이거 라디오 듣고 있나요 혹시? 어, 문자 왔나 봐요 빨리. 그래 사경 문제. 사경이 우리 박형규 변호사님은 예. 줘야 된다 당연히. 그렇죠. 근로를 못 시켰으니까. 받으면 사경을 헤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받아야죠. 뭐야? 멘트가 뭐 깨알 같네요. 그래요. 우리 김도현 변호사님은 안 줘도 된다. 네. 저 지금 잠깐 생각했는데 저희 여직원이 네. 이제 제가 20대부터 알았던 그 친구인데 제가 우리 여직원한테 내가 널 양자로 들일 테니 입양하는 거요? 입양. 임금 없이 계속 일을 해라 뭐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 싶은데요. 조심하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한번 오늘 그럼 사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볼 텐데 예. 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를 네. 한번 말씀 한번 해줘보세요. 한마디도 할게요.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일했잖아요. 그렇죠. 계약서가 없잖아 근데. 아니 일했으면 받는 겁니다. 얼마를 준다라는 계약이 없는데 네. 뭐의 기준에서 줘야 돼요 그러면? 뭐의 그럼 얼마 기준에서요? 받아야 돼요? 예, 우리가 이제 아무런 기준이 없을 때는 그 노동 그 임금이 산정된 표가 있어요. 예, 아, 진짜? 예, 도시 일용 노동 임금이라든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는 거고 일단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최저임금 무조건 줘야 되니까. 그러면 예를 네. 들어서 부부 사이에 네. 가사 일을 했어. 예. 그럼 이런 것도 청구하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나중에 헤어질 때 재산 나눠 가지면 되니까. 재산 분할. 아, 그런 헤어질 때. 재산 거구나. 분할. 예. 여기는 뭐 그럴 사이가 아니잖아요. 우리 박형렬 변호사님의 네. 주장은 간단 명료했어요. 네. 일을 시켰으니까 줘야 된다. 그럼요. 그럼 왜 김도현 변호사님은 왜 안 줘도 된다예요? 방금 우리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잖아요. 잠깐만 설마 지금 제 이름 기억 안 나신 거예요? 예. 참 나 어이가 없네. 네. 저기요. 난 이제 더 이상 이 방송을 못 하겠어. 아니, 내가 볼 때는 내가 뭐 뭘 해도 다 내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볼 때는 두 분은 그 물과 기름 사이가 아니라 물과 불 사이예요. 누군가는 저 정진영 아나운서입니다. 정진영 아나운서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족이잖아요. 네. 가족으로 들어오기로 했고 그래서 내가 엄마가 나한테 뭐 밥도 해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했는데 엄마가 나한테 뭐 내가 너 지금까지 키워준 돈 내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은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더욱이 우리 춘삼이는 들어올 때 알았어. 이미 갈아치운 대릴 사이가 몇 명이고 이런 것들도 다 알았고 네. 점순이랑 혼인하기 위해서 내가 이 가족에게 뭔가 봉사를 하겠다 무료로 그런 의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또 그런 의사로 들어왔고 그 점순이네 아빠도 그 욕필 씨도 그런 의사에 서로 합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무료로 일을 하다가 네, 점순이랑 혼인을 해라 해서 또 우리 가족으로 다 같이 살자 이런 의사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뭐 사경을 준다고 해석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아,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우리가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안 하죠. 당연히 안 합니까? 예,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돈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예, 이게 지금 춘삼이한테는 죽고 살고 문제예요 지금. 그렇지. 큰일 났어요 지금. 동의할 것 같으면 변호사님 안 하죠. 아 그럼요. 그리고 여기는 좀 좋은 게 만약에 춘삼이가 돈을 받게 됐어요. 네. 우리 욕필 씨한테 돈을 받게 됐으면은 그 앞전 대릴사유들이 우르르 선임하러 온단 말이에요. 아 당연하지. 근데 여기서는 여기는 물러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예, 지금 고객 확보 차원에서라도 지금 저도 지금 정신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례가 생겨버리는 거니까. 그럼요. 줄줄이 그럼요. 지금 소송이지. 그럼요. 줄줄이 지금 소송. 이 동네 그렇게 대릴사유 했던 데만 찾아도 1년은 그냥 쉽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니 근데 문제는 어. 욕필 씨가 돈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아, 줄 돈이. 예.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아니 집은 있잖아. 아니 집 팔아도 안 될 수도 14명 전세. 막 이러는데 지금 몇 년씩 했는데 그렇게 10년 안 막 될 수도 이러는데. 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 우리가 그 체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체단금? 체당금. 예, 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우리가 임금을 못 받았을 때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고용노동부에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먼저 이제 급여를 지급을 해주고 아.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새롭게 그 사업주한테
예, 구상 청구를 해서 받아가는 구상권 청구를 예, 하는 예, 아. 미리 주고 네. 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 안 되면 저는 그거라도 할 거예요. 최단금. 예. 아, 열심히 일하시네. 아, 그럼요. 예, 목표가 또 확실하신데 지금. 공익일 때는 또 공익이지만 어. 이렇게 또 우리 앞만 보고 맡겼을 다니시네요. 때는 네, 전 직진입니다. 그래요. 예. 6222님이 동화 듣고 두 분 변호사님들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매니저 갑질 사건들 그런 거 떠오르네요 하시면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래. 음. 리걸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 이 정도 듣고 리걸 마인드가 뭐예요? 이제 법적인 사고. 사고. 네, 음. 약간 그런 거죠. 이제 사고 쳤어요? 네. 이 이제 법조인들은 리걸 마인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네. 법적인 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네. 어떤 뭐 사건이나 현상이 일어났을 때 법률적으로 바로바로 쟁점을 찝어내거나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사고가 뛰어난 사람. 네. 혹은 어떠한 사안을 접했을 때 이게 혹시 불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하는 어떤 네. 법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네. 그걸 이제 생리적 법조인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정도 얘기를 들었는데 매니저 갑질을 생각하실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리걸 마인드를 장착하신 분이다. 그렇죠. 한번 같이 곁들여봐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그럼요. 뭐 워낙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심지어 머슴살이 비유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예, 우리가 근로를 하려고 하면 원래 근로계약서를 쓸 때 근로를 하는 시간, 기간, 장소, 업무 내용 이런 것들을 다 명시하게 돼 있거든요. 네. 메이저라고 하면 메이저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내에. 근데 굉장히 특수한 좀 근로 형태여서 예. 뭐 어디서 어디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게 참 애매한 경계가 순간 허물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메이저가 뭐 하는 겁니까? 그냥 그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연예인에 대한 스케줄 관리해주면서 그에 관련된 재반 업무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관련된 업무를. 네. 네, 가족 신부를 할 필요 없잖아요. 가족 아. 신부를. 왜 해야 됩니까? 이게 처음에는 연예인의 일인데 예. 만약에 세탁소에서 예를 들어서 예. 뭐 옷을 찾아오는데 예. 거기에 가는 김에 우리 가족 옷도 있으니까 그냥 처음에는 이제 선의로 했을 수 있지만 예. 어느 순간 이게 고착화되다 보면은 뭐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죠. 뭐 이렇게 예. 되다가 보면은 점점 이제 가족들 일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닐까. 저는 우리 이게 진짜 이상한 게 네. 왜 그런 부탁을 하나요? 왜 그런 부탁? 야 세탁소 간 김에 뭐 우리 가족들 옷도 좀 찾아다 줘. 이런 부탁을 왜 하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먼저 만약에 이제 좋은 뜻으로 있네 이렇게 해서 같이 갖다 줬을 수도 있는데 이 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매니저가 가족들 옷이 세탁소에 있는지. 저는 세탁소에서 이제 주는 거죠. 이것도 같이 가져가세요. 저희 세탁소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고 자체가 잘못된 거죠. 공과 사를 구별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야, 그거 네 건 네가 찾아야지.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관계가 틀어질까봐 그렇기도 하고 보통 이제 매니저랑 연예인 보면 그 친분, 뭐 친구라든지 뭐 그래요. 선후배라든지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사적인 부탁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진짜 납득하기는 어려웠어요. 뭐 쓰레기 좀 버려달라거나 뭐 마트에 가서 뭐 장을 봐오라거나. 나쁘죠. 정말 나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이렇게 내가 한번 해줬는데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우리가 법에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뭐 관행, 관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관행이나 관례가 법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법을 결국은- 위반할 수도 없죠, 정말. 그렇지. 근데 원칙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항상 자문을 할 때 원칙은 지키되 원칙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 책임을 감수할 생각으로 뭘 하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법이 원칙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를 해도 결국 법으로 돌아오면 법을 안 지킨 게 되니까. 예. 똑같습니다. 여기도 얘기를 해본 부분이.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제일 논란이 될 때가 누구하고 계약을 했느냐. 네. 계약 주체가 뭐 소속사 아니야. 연예인이랑 한 거야. 뭐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되는데 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급여가 어디서 나갔는지를 보면 돼요. 만약에 이제 그 회사에서 나갔다 급여가 그러면은 회사 소속인 거고 연예인 개인 계좌에서 나갔다. 그럼 연예인 소속인 거죠. 아, 그거밖에 정말 볼 수가 없어요. 간단하면서 정확한 방법이네요. 네. 예의적인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단순히 누구 명의 계좌에서 돈이 나갔다는 것도 뭐 어떤 그 기준이 되겠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업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누가 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실제로 돈 누구 명의에서 나간 거 뭐 고용했으니까 줬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어느 계좌에 돈만 나갔지 일 관리하는 건 만약에 소속사에서 했다. 소속사가 고용 주체인 거예요. 그래. 예. 관리 감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계약서라는 게요. 물론 이제 다 1부터 10까지 다 해서 예, 꼼꼼하게 다 처리가 되면 좋은데 네. 어떨 때 보면은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은 요 관계가 진짜 틀어질 것 같기도 그래. 하고 그래 그런 게 전례도 문제가 있는 없어서 거지. 왜 너만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예. 뭐 계약하자고 하기도 좀 그렇고 예. 그러면 이제 계약서 안 쓰면 이제 사업주가 철컹철컹 사업주가 수업하면 되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예. 안 되면 뭐 그런 것도 소송이 되나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예, 당연히 소송이 되는 거고요. 일단 계약서 오늘 작성을 안 되게 했을 박형민 때 변호사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난다. 지금 우리 일이 지금 돈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법정 모습이에요 지금 법정 모드. 그래서 법정에서도 굉장히 젠틀하세요. 예. 아 그래요. 네. 재판할 때도 네. 되게 젠틀하시고 보통 막 사납게 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박경민 변호사님은 굉장히 네. 젠틀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재판. 젠틀하면서도 승률이 그렇게 높으시다. 아 이길 사건인데 굳이 왜 싸웁니까? 말 그 되네요. 젠틀함의 이유가 거기에 예, 이길 있었나요? 사건인데. 가진 자의 예, 여유. 여유를 자신감. 부려야죠. 이길 사건인데. 네. 자, 근데 이 매니저 계약은 어. 진짜 좀 문제가 많아 보여요. 우리 왜 그 지상파 방송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매니저랑 연예인이랑 나오는 맞아, 거. 맞아. 그래. 네. 그거를 보더라도 굉장히 업무 강도가 아. 높아요. 너무 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열악하고. 네. 급여가 낮고. 그런데도 이제 그 매니저분들 입장에서 소송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거나 해서 뭐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근로 계약서 네, 예. 이런 계약서 자체가 좀 미비하잖아요. 관련해서는. 아니에요. 지금 뭐 이렇게 여러모로 우리가 그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작성을 하면 되는데 아, 그래? 작성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예, 네. 작성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 또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 방송계는 좁잖아요, 사실 네. 인적 네트워크가 예,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면은 동종업계에서 일하기가 좀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다 보니까 네. 쉽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택배 업계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그 과자나 뭐 이런 식품 업계도. 사실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급여 대신 올해 이번 달 영업 안 됐으니까 너 과자 월급만큼 갖고 가. 밀어내기 하는 거예요. 그래,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많이 되는 없어져. 거죠. 그게 뭐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한 가지를 딱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을 한다. 네. 월급을 받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이 돼야 되죠. 아 그럼요. 그리고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예. 받는 임금은 예. 최저임금 이상 돼야 되죠. 175만 원 돈이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정확한 액수는 세전으로 18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돈이 무조건 넘어야 되고. 그렇죠. 현금으로 지급돼야 돼요. 법에 규정이 네. 되어 있죠. 음. 급여는 그것이 금전으로. 그런 형태가 아니라면 무조건 소송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또 불법인 이게 있어요. 거고. 네. 우리가 그 급여가 실제 그 나가는 금액이 그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걸 또 계산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일 수당 뭐 이런 거 다 빼고 계산하는 거거든요. 네. 최저임금. 18시간 네. 일했는데 뭐 최저임금만 줬다. 야간이나 뭐 그래. 휴일에 일했는데 최저임금이면은 안 되니까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간단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아유, 작성을 해야 그럼요. 된다는 당연히 거. 해야죠. 예. 동안을 오해하지 말자.